일본군의 총칼에 의해서 무력하게 쓰러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유관순 여사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날 돌아가신 분이 19분이셨는데 그중에 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유관순 열사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이 결국 옥중에서 만세 운동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게 당연히 두렵고 무서웠겠죠. 하지만 내가 뭐 더 살고 싶은 어떤 욕심이랄까, 내 개인적인 어떤 꿈이랄까, 이런 거는 더 이상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무조건 이제 나는 조국의 딸이다. 나는 이 나라의 딸이고 내 부모님도 이렇게 마지막을 보냈는데 내가 여기서 뭐 나약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새기고 이러면서 옥중 만세 운동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헌병한테 그 당시 호통을 친 게 작은아버지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작은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형이니까 형이 이제 칼에 맞아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몸을 이끌고 그대로 주재소에 가서 이제 울부짖은 거죠. 사실 호통이라기보다는 왜냐면 그때까지 절규죠, 절규죠 진짜. 이거는 그냥 네. 울면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그냥 몸부림인 거예요. 정말 절규를 하면서 살려내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도 눈앞에서 또 죽고 이러니까 생각만 그때 해도 그 비통하네요. 분노는 네,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 절규하고 울었다는 이유로 네. 이제 6개월 동안 또 이제 옥고를 하. 이제 살게 되세요. 그래서 또 이분도 이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끌려가서 6개월 동안 수감되고 고문당하고. 이 작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원래 그 마을에서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던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전도사 같은 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마을에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좀 신앙이 좀 두터웠던, 그래서 그냥 사람 좋은 되게 따뜻한 분, 이런 분으로 그냥 마을에서는 유명하셨는데,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나오는 거죠. 눈앞에서 이런 어떤 평화적인 어떤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군기를 사용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니 또 기독교 어떤 그런 정신에서도 굉장히 위배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때 일본 네. 경찰이 했던 행동들이 헌병들과.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울부짖으면서 이 억울함과 서러움을 토로했던 거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도 같이 이제 독립투사로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님과 작은 아버지, 유관순 열사까지 모든 가족의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형제들도 또 독립운동에 뛰어들거나 이런 활동을 하셨는지요? 뭐 아주 가까운 유관순 열사의 그 오빠 네. 유우석 선생이 이제 같은 날 또 만세 운동을 또 하세요. 근데 같은 장소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공주에서 만세 불렀고 동생은 천안에서 또 만세 불렀고 같은 날 또 그렇게 만세 운동을 또 전개하게 되죠. 1923년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또 만세 운동 또 주도를 하셨고요. 1927년에도 원산에서 청년회를 조직해서 또 활동하시다가 여기서 또 체포당하셔갖고 징역 또 4년을 또 사시고. 지금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한 남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사실 유관순 열사의 오빠라고 해도 10대 아니었을까요? 10대죠. 맞죠, 10대였죠. 네. 근데 이제 이 오빠분도 이제 정말 대단했던 거는 당시에 이렇게 만세 운동을 하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유관순 열사가 이제 수감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을 안 해도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고 결국 이제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면서 광복대까지 계속 독립운동에 전념을 합니다. 이분도 이제 강원도 양양에서 3.1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 이후 이제 유우석 선생께서 이제 나오고 나신 뒤에는 서로 이제 같이 부부 독립운동가로서 또 활동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부부 독립운동가 어떤 특집을 저희 준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분들이 좀 생각이 나곤 했었어요. 유관순의 오빠분도 훈장이라든지 서훈 등급을 받으셨나요? 네, 그럼요. 당시 이제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에 전념했기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건국훈장 이제 애국장을 이제 수여받게 됐습니다. 오빠와 유관순 열사 이 두 분이 만세 운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후에는 조금 삶이 어떻게 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또 네, 이제 유관순 열사가 5년형을 이제 받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이제
3년형이 이제 확정이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진 고문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인이 방광 파열로 이제 나오는데 네. 당시 유관순 열사를 면회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손을 잡아보니 살이 썩어서 피가 묻어나더라. 그리고 살을 만지니 움푹 들어간 다음에 피부가 다시 원상 복구가 안 되더라.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유관순 열사의 오빠분도 마지막에 이제 유관순 열사를 이제 면회를 하게 되죠. 면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유관순 열사가 오빠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소임은 다 한 것 같아. 라는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오빠분이 이제 거기서 그러죠. 다른 사람이 70년을 살아도 못한 일을 너는 해내지 않았냐. 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좀 슬픈 얘기는 유관순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신을 인계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 그래서 찾다 이제 사촌뻘 되는 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연락이 돼요. 이제 그래서 시신을 인계해서 이화학상으로 모시죠. 근데 친구들은 유관순 열사가 이제 추록한다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신으로 돌아오니까 밤새 운동장에서 그 시신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동지를 잃은 네. 동무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이제 그 더럽혀진 수의를 다 벗겨내고 비단으로 수의를 다시 만들어서 네. 가슴에는 태극기를 얹고 그렇게 이태원 이제 묘지에 안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네, 더 슬픈 이야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어서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작년에 이제 서훈 1등급으로 격상된 이유들이에요. 이런 네. 것들이 다 재조명이 되면서 그 가치는 당시 그 10대 소녀의 이런 어떤 용기와 이 희생과 이 정신은 이거는 3.1 만세 운동 정신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네. 이거는 3등급이 아니라 대한민국장, 대한민국 건국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 해서 격상이 된 거죠. 당시에 나오는 말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유관순 열사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때 왔던 어떤 목사나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도 했던 말이 용서는 하되 네. 결코 잊지는 않겠다. 그 유관순 열사의 가족분들 중에 또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유도기 선생님,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증조 할아버지 되시거든요. 근데 이 3.1운동, 이 천안에서 있었던 3.1 만세운동에 또 참여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윗때부터 네. 독립운동의 이 얼과 정신이 내려오는 거네요. 근데 집안 자체가 네. 너무 대단한 게 3대에 걸쳐서 집안에서 배출한 독립운동가가 9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1920년 그때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순국이라는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또 이 집안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이 조선의 청년들이 건아들이 또 독립운동에 더 뛰어들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또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힘든 표현이지만 유관순 열사의 그 용기, 그 행동이 결국 역사적인 어떤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사에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뭐 그거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고요? 정말 절망의 어떤 비명이 가득한 그 장소에서 이 타벽 통보법이라는 방법으로 사전에 기획을 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새창살을 뚫고 밖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우마차가 서고 사람들이 이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8번방 안에서는 거의 울분이 차올라 넘쳐 외친 소리였겠죠. 그 옥중 만세운동의 이제 시작이 8번방이었던 거죠. 또 이때 함께 불렀던 감동적인 노래가 있다고요? 대안이 살았다. 네.